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분쇄 속도 상수에 대해서 몇 가지 검증을 했던 것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연구를 기획을 하고 이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했을 때는 지금 제가 분쇄 속도 상수를 4가지 실험 조건에 따라서 분쇄 속도 상수를 결론을 내려서 그 속도 상수들 4개를 연관을 시켜서 거기에 뭔가 하나 새로운 팩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연구를 기획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이 결정적으로 도출을 못 시켰습니다. 못 시켜서 결국에는 그냥 분쇄 속도 상수를 4가지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 봤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결론이 나왔고요. 제가 오랫동안 이 분쇄 속도 상수를 연구를 계속 하면서, 분쇄에 따라서 분쇄 속도 상수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도 만약에 분쇄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쇄 연구자로서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는 의무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해결이 좀 잘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분쇄를 소개를 드리면, 우리 여기 다 위원회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또 발표 과정이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주로 볼밀을 사용을 해서 계속 분쇄를 하는데, 볼밀을 사용하게 되면 좀 앞에 발표하신 그 김선수 박사님 발표도 유성 볼밀이고 저도 교반 볼밀 실험이지만, 볼이 일단 그 챔버 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볼이 움직이면 볼과 볼 사이에 샘플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는 볼하고 벽 사이에 샘플들이 들어가고, 또 샘플하고 샘플끼리 자기들끼리의 마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분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볼과 볼이 볼과 벽 사이의 충격에 의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최적 분쇄라고 하는 볼륨 브레이키지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사탕을 깨먹을 때 바삭하고 부셔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되고요. 볼이 회전을 하거나 볼과 벽의 마찰 또는 샘플과 샘플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거칠었던 표면들이 이렇게 매끄러워지면서 작은 가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표면 분쇄, 즉 서페이스 아트리션, 표면 마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앞서 발표에서 우리 자장을 보시는 박준 교수님이 그렇게 피크가 하나 나오는 게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아까 입도 분포에서 질문을 하셨던데, 그런 게 바로 이런 데서 기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쇄를 하게 되면 최적 분쇄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부서지면 이렇게 큰 피크가 있던 게 큰 놈이 작은 쪽으로 한꺼번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분쇄 과정에서 볼의 사이즈가 크다든가 RPM의 회전 속도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서 이렇게 작은 마모되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생성이 되고, 최적 분쇄는 최적 분쇄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저는 나중에 이론적으로 풀게 되고요. 그것을 보게 되면 큰 입도가 크게 되어 있던 피크가 아주 작은 쪽에 가루가 되는 피크들이 생기고, 이 덩치가 큰 놈들이 어느 중분쇄가 되는 형태의 작은 쪽으로 피크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봉형의 샘플이 이렇게 이봉형 또는 다봉형의 샘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볼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쇄 과정 속에서는 메커니즘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을 속도론적으로 이제 해결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요 이론은 지금 홋카이도 대학의 그 다나카 교수님이 처음에 만들어서 도식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설명은 여러 가지 이론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식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강석구 교수님도 오늘 와 계신데, 그 강석구 교수님이 지으신 분쇄공학의 책을 보면은 분쇄 속도론을 이렇게 시부에 따라서 시부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큰 놈이 분쇄가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분쇄 속도론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적용을 했던 분쇄 속도론은 이 분쇄 속도론에 의한 분쇄 속도 상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분쇄 속도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속도론에서 분쇄 속도 상수를 뽑아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입자들의 크기가 쭉 있다는 거죠. 입자들의 크기가 있는 입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구간, 예를 들어서 여기가 0.1, 여기가 1, 여기가 5, 여기가 10이라면 5에서 10 마이크로 사이에 있는 입자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분쇄가 되면 그냥 5에서 10마이크로 있는 입자들이 전부 1마이크로 된다, 전부 0.1마이크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5에서 10에 있던 입자들이 4마이크로도 되고 3마이크로도 되고 2마이크로미터도 되고 작게는 0.1마이크로도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분포를 가지는 분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0.1에서 1마이크로 사이에 있던 입자들도 역시 똑같이 분쇄가 되는데 요 안에 있던 입자들이 분쇄가 되어서 빠져나가는과 동시에 그 큰 구간에 있던 입자들이 분쇄가 돼서 자기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쇄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우리들이 입도 분포를 찍어보거나 또 샘 사진을 찍어보면 틀림없이 분쇄가 된 것 같은데 분쇄가 잘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큰 입자들 구간에 있던 샘플들이 분쇄가 되면서 또 작은 입자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고 그렇게 어려워 보여도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요. 미적분식으로 풀어서 그렇게 보게 되고 여기서 선택함수와 파괴함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건 또 이론적이니까 여러 가지 분쇄 이론 서적에서 다시 또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그 부분은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연구를 해오면서 한 15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오면서 이제 분쇄 속도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나카 선생님의 분쇄 속도론을 이용해서 분쇄 속도론적으로 이렇게 분쇄 과정을 이론적으로 풀어보다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제안하는 분쇄 한계설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 역시 이제 다나카 선생님이 1953년도에 제안을 한 이제 아주 간단한 내용의 분쇄 속도식이죠. 거기서 분쇄 속도 상수라는 것에 착목을 해서 분쇄 속도 상수를 계속 계산을 해서 어떤 팩트를 잡으면 여러 가지 실험 조건을 변경을 시키면 그 분쇄 속도 상수들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분쇄 속도 상수들을 비교 연구를 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상수 하나로서 이 분쇄의 특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험 조건을 변경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분쇄 속도 상수라는 하나의 팩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이렇게 분쇄를 하면 이런 상수를 얻을 수 있다. 이 상수가 크면은 분쇄가 빨리 된다, 느리게 된다. 빨리 된다는 것은 분쇄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SW가 비표면적인데요. 비표면적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아무리 분쇄를 해도 더 이상 비표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여기 분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분쇄를 하다 보면 아까 앞서 발표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분쇄가 되면 분쇄가 응집이 되면서 다시 비표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어들 때까지의 과정 이제 요런 것을 제안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식을 내놓은 게 그 일본의 야마가타 대학의 그 고다케 그룹 한다 선생님 그룹 또 그 이전에 또 야시마 선생님 그룹에는 그런 것들로 계속 분쇄 속도론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더 이상 분쇄가 잘 안 되는 비표면적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 SW 무한대라는 팩터를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원료의 비표면적 그리고 일정 시간에 도달했을 때 그 샘플의 비표면적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를 지수함수로 나타내서 이렇게 분쇄 속도 상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분쇄 속도 상수가 되고요. 맨 처음에 2002년도에 이제 화학공학회에 슬러리 농도에 따라서 분쇄 속도 상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았던 거죠. 슬러리 농도가 10에서 60까지 변화를 시켰을 때 분쇄 속도 상수는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RPM이 높을 때 낮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는 걸 제안을 해서 여러 군데 발표를 했었고 전화로도 투고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쇄 속도 상수를 어떤 것을 또 정의를 한번 해보느냐 하면 앞에는 비표면적의 증가에 따라서 분쇄 속도 상수를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EM이라는 것은 투입된 에너지니까 분쇄 시간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이번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비표면적의 양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쇄를 하게 되면 어느 일정 구간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느 일정 구간에서 빠져나가는 분쇄가 된 놈 또 앞에서 들어와서 내야 자기 구간에 들어왔던 분쇄는 됐는데 그 사이에 있는 놈 어쨌든 간에 어떤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 안에 남아있는
샘플의 양이 얼마다 라는 것을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입도 분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질량 분류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QX라고 두고요. 또 원료의 QX를 얼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지수함수로 계산을 해서 분쇄 속도 상수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의 연구가 이제 제 박사 학위 논문이고, 그 연구를 조금 더 진행을 시켜서 이제 MMI에 투고를 해서 저널에 나왔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볼 크기에 따라서 분쇄 속도 상수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았더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분쇄 속도 상수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또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어느 구간에 남아있는 놈은 얼마다라는 것을 잡는데, 요즘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나노 파티클이 각광을 받으니까, 그러면 나노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나노 구간. 참 정의하기가 애매한데요. 우리가 뭐 분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통 0.1 마이크로 이하, 100나노를 나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1 마이크로 이하 서브미크론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노라는 말을 빼고, 서브미크론 사이즈에서 이 입자들의 분율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것을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식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1 마이크로 이하의 입도 분포의 입도 구간의 분율들, 즉 질량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쭉 계산을 해보았던 겁니다. 지금 제가 요 자료를 잘못 만들었는데요. IJCT의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아메리칸 그 세라믹 테크놀로지라고 거기에 지금 퍼블리시드가 됐습니다. 2010년 11월 달에.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요걸 가지고 퍼블리시드가 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 앞에 학회 때, 가을 학회 때 발표를, 작년 가을 학회 때 발표를 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요번에는 분쇄 속도 상수랄까, 뭐 유니포미티 상수랄까, 다시 한번 다른 걸 정의를 해보자. 우리가 분쇄를 하게 되면 입도 분포가 생기게 됩니다. 입도 분포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서브미크론 이하의 영역에서 분율들을 계산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다. 아니면은, 뭐 아까 같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표면적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도 만들어 보았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다가, 분쇄를 하면 입도 분포가 점점 샤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포미티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분쇄한 시간에 따라서 유니포미티에 대한 그 분쇄 속도 상수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뭐 유니포미티는 앞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중위경 분의 x90-x10, 즉 그 우리가 분쇄를 했을 때 입도 분포가 얼마나 균일하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 유니포미티 상수를 한번 계산을 해서 지금 이제 논문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투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을 했고, 발표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실험 조건에 따른 이제 분쇄 속도 상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정량적인 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결론에 도출을 못했고요. 뭐 목적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분쇄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구명하는데, 분쇄 속도 상수 하나로 한번 참 어려운 문제지만 결론을 내어보자라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고요. 뭐 디테일한 목적들은 여러 가지 실험 조건에 따라서 분쇄 속도 상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이 발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계속 실험을 하는 교반볼밀 실험이고요. 이 교반볼밀은 이 핀이 4개 달려있는 볼은 뭐 1mm에서 한 3mm 정도까지 볼을 쓰게 되고요. RPM은 최종적으로는 700rpm까지 올릴 수 있는 건데, 이 분쇄 속도 상수 실험에서는 보통 비교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300하고 700 정도로 하고요. 슬러리 농도는 10에서 60%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일단 뭐 입도 분포고요. 슬러리 농도에 따라서 이제 입도 분포를 하게 된 거고요. 각각 15분, 7.5분, 15분, 30분, 60분, 120분인데요. 한 120분 정도의 300rpm일 때도 120분 정도 되면은 전체가 이제 1마이크로 이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고, 700rpm일 때는 한 60분 정도 하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중위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고, 센 사진을 보시면은 7.5분, 15분, 이제 위에가 300rpm, 밑에가 700rpm인데요. 30분, 60분, 120분 가면은 이게 10분 전인데도 60분 이상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인집이 됩니다. 인집이 되고 300rpm이랑 700rpm이랑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이게 입도음표를 찍어보면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이건 막 0.6, 뭐 0.767, 뭐 그 정도고, 요것도 0.56, 뭐 그 정도로 결과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설명했던 그 부재 속도 상수가 각각 다른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경향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되죠. 경향은 비슷하게 되는데 슬러리 농도가 낮을 때 분쇄가 잘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입자들의 간섭이 작아지고 볼과 입자들의 접촉 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분쇄가 빨리 돼서 부속도 상수가 크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세 가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그래프, 논문 한 페이지에 딱 한 개의 그래프가 들어가는 그런 쇼트 커뮤니케이션 정도를 제가 쓰는 것이 제가 분쇄를 하면서 최종적인 제 목표고요. 앞으로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수 박사님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앞으로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